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순신이 지휘했던 수군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 수군 제일 중요한 그 전투력의 지표가 아무래도 병력 인원, 수군의 정원이 얼마였을까, 함정의 척수는 몇 척이나 됐을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수군 병력의 정원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세종실록 지리에는 5만 402명으로 돼 있고,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4만 8,800명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이란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뭐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대개 뭐 한 500만, 600만, 70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구 500만에 5만 정도의 수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 500만 명 정도의 5만 명의 수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인구 5천만 명의 5만 명 정도 해군 병력을 가지고 있다. 비례관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병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함정의 척수 700 내지 800척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무기 체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은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함포 포격 전술을 구사하는 당시 수준에서 이 당시 수준의 재래식 포를 전 세계에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숙련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이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일본군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조총이잖아요. 조총. 이거는 개인 휴대용 소형 화약무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선수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건 대형 화약무기입니다. 여기 또 완구류가 있죠. 대완구, 중완구, 소완구, 여기에 비격진철래, 이건 터지는 폭탄이거든요. 이걸 실어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신기전은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또 무기인데, 화약무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은 당시로서는 첨단 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약무기, 그것도 대형 화약무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혁신된 수군이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배입니다, 배.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의 주력 함선이 뭐예요? 뭡니까? 옛날 다 거북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북선. 물론 거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로 들면 한산해전 다 아시잖아. 한산해전. 한산대첩. 우리가 이겼죠. 이때 동원된 우리 조선수군의 함선 세력이 58척입니다. 일본은 73척입니다. 전투함 숫자 측면에서는 일본 수군이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산해전 때 동원된 함선 58척 가운데 거북선은 몇 척일까요? 거북선은 3척입니다. 55척이 판옥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력 함선이 뭐예요? 당연히 판옥선이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은 그럼 몇 척이나 만들어온 거야?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 기록으로 우리가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5척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거북선은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네? 그렇죠. 이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옥선. 이 판옥선은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 판옥선이 이제 임진왜란 해전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데, 이 판옥선, 이게 이제 판자가 송판떼기 판자고요. 옥자가 집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서 보는 배 위에다가 판자로다가 집 모양의 상장 구조물을 이렇게 얹혀놓은 모습이다. 이게 아마 판옥선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판옥선이 뭘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누구 배에 비해서? 일본 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배인데요. 이게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판옥선 건조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납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면 우리 조선 수군이 있기 때문에 맞서 나가서 해전을 벌이는데, 원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 쏘다가 막판에 가면 결국은 상대편 배에 기어 올라가서 백병전, 칼싸움이 벌어지는데, 일본 병사들이 칼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일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사무라이 아닙니까? 사무라이. 무사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구는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외놈, 외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칼싸움 하나는 우리 동양 삼국에서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전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니까 임금님이 이제 또 묻죠. 그럼 큰 배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예, 임금님. 큰 배를 만들면 원거리에서 이제 활이나 조총을 쏘다가 막바지가 되면 이제 서로 접해가지고 붙어서 서로 이제 상대편 배에 올라가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데,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어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기어 올라올 때 우리가 칼싸움은 좀 떨어지지만 긴 창으로 이렇게 푹푹 찌르거나 긴 나무에다가 낫을 설치해서 푹푹 끌어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판옥선입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다가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시제품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서 서울, 마포, 망원동 앞 그 한강에서 임금님이 보는 가운데 해전 시범을 보여요. 아마 여기서 임금님 제가가 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이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판옥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대개 한 27년쯤 되면 이 새로운 함선, 큰 배, 판옥선이 만들어져서 우리 조선 수군의 모든 기지에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거의 200여 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해왔어요. 고려 말부터 왜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역사 지식과는 달리 꽤 착실한 전쟁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이렇게 배우면서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일본 애들은 서양에서 뭐 새로운 화약무기, 조총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편 갈라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갑자기 침략당해가지고 20일도 안 돼서 수도 한성을 점령당하고 임금님은 저 의주로 도망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인식이 임진왜란 관련된 지식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군의 경우는 전쟁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을 했어요. 자, 임진왜란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느 분야는 소홀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되면서 우리가 뭐 승리했다라는 얘기로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군의 침략을 극복을 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대한 리더 이순신에 대한 좋은 점도 배워야 되지만, 또 한편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선각자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떤 이 조상님들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이제 200여 년 동안 사실은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꽤나 착실하게 나름대로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다. 적어도 수군의 분야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위대한 리더 이순신은 임진왜란에 대비해서 어떤 전쟁 준비를 했을까? 이분이 전라 좌수하로 부임하는 것은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입니다. 1591년 2월 달에 부임을 하는데, 이분 그 정업현감 한 소령 중령쯤 되는 계급에서 갑자기 7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이 전라 좌수하로 부임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더러 전쟁 준비하라는 거다. 이분 가자마자 전쟁 준비합니다.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무기체계 관리 잘못한 관리들 불러다가 막 곤장도 치고 이런 전쟁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에 백미가 아무래도 거북선 건조죠. 거북선.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거북선인데, 신의 전함, 신의 돌격선, 거북선을 만들어서 돛을 달고
거기에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싣고 나가서 사격 훈련을 딱 마친 날이 그야말로 소설 같게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까지 전투 준비태세를 끝내놓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전쟁을 이기겠습니까?